안녕하세요. 데이업 멘토 김민우입니다. 오늘 기업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의 이 메인 제품인 MLCC 그리고 FPCBGA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의 불안을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털어낼 수 있을지 한번 업황과 이 펀더멘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조금 보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 반대로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좀 도출해 내면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꺼내 들고 여러 곳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메인 제품인 MLCC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FPCBGA라고 반도체 패키지의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MLCC 매출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 이 세 가지가 거의 핵심 메인 제품으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대략 18% 정도 되는데요. 요즘 IT 부진과 휴대폰 판매 부진, 거기다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맞아서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쯤 삼성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볼 수 있을지 삼성전기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테슬라에게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이제 세트 업체 실적을 봤을 때 실적 기대치가 하회될 것으로 IT 수요 회복 지연의 이제 부품사 전망도 좀 안 좋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IT 세트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이제 기존 컨센서스보다 대폭 내려오는 분위기로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면 앞으로 또 PC와 모바일 산업 등 전방 산업 제품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이 MLCC라고 적측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반도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부품인데 반도체의 업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최근 수요 부진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 역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AI 서버 수요 및 이제 전장 시장 확대로 삼성전기의 MLCC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AI 서버용 MLCC와 전장용은 아직 전체 삼성전기 MLCC 매출 가운데 이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장용 경우 이제 전통 강자인 일본의 무라타와 TDK 등과 점유율의 격차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 역시 이제 IT 업황 회복 부진으로 인한 이제 전반적인 MLCC 수요 둔화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엔저 현상에 힘입어서 이제 높은 실적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슈퍼 엔저 현상이 차츰 사그라들고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제품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MLCC 시장에서의 삼성전기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LCC는 스마트폰과 이제 PC 같은 주요 응용처의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최악의 부진을 겪은 지난해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애플의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예상보다 좀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분위기로 현재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IT 수요 둔화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AI 서버용 이제 MLCC와 패키지 기판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향후 AI 서버에서는 이제 일반 서버와 달리 고도의 병렬 연산을 위한 반도체가 이제 추가로 탑재되면 이에 따라 이제 서버 내부의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각 부품을 좀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더 많은 MLCC가 필요한데요. AI 서버 한 대에 사용되는 MLCC의 이제 수는 1만에서 2만 개 정도인데 용량 역시 일반 서버에 사용되는 이제 47 마이크로페보다 2배에서 4배 더 큰 100 마이크로페 또는 200 마이크로페 수준의 MLCC가 들어가는데요. 판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이제 스마트폰, PC용 MLCC와 달리 AI 서버 부품은 원활한 공급이 우선시가 된다라면
높은 가격을 인정받고 있어서 좀 부가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중앙 처리 이 CPU와 이제 AI 가속기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이제 FCBGA라 그래서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FCBGA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을 이제 안정적으로 연결해 전기 신호의 전달 속도를 좀 높이고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판인데요. 2026년까지 이제 서버와 AI 등 이제 고부가치 제품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4분기를 시작으로 AI 서버용 FCBGA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앞서서 이제 미국 AMD와 데이터 센터용 FCBGA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2분기에 가동에 들어갔던 베트남 공장은 본격적인 FCBGA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 로봇이라 그래서 MLCC 기판,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거기다 AI 인공지능이 글래스 MLCC와 FCBGA 이 제품들인데 앞으로 이 에너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저는 주력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2,750만 달러, 약 368억 원으로 이제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 연평균 180%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2030년 정도에는 약 400억 달러, 약 53조 5,400억 원의 시장을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약 3년 동안의 시간을 집중 투입해서 지난달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완료를 했고 전극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 이제 계면 저항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밀리미터 부에서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요.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애플, 스마트링 제조사인 오로라링, 증간현실 AR과 VR, 헤드셋을 개발하는 구글, 그 다음에 메타도 있고 무선 이어폰 제조사, 거기다 샤오미 등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하는 대다수 IT 기업이 삼성전기에 잠재된 고객군이 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배터리 시장은 이제 점점 성장하는 추세로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이 이제 2023년부터 2030년 약 92억 달러, 약 12조 2,300억 원으로 연평균 5%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삼성전기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발로 인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용이 될 날이 이제 2026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MLCC에서 쌓은 기술력을 배터리를 개발할 만큼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삼성전기의 향후 행보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최고점부터 지금 현재 12만 3천 원대까지 좀 낙폭이 좀 크게 좀 떨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전에 최저가인 11만 9,1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새로운 투자 관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성전기 지금 현재 투자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향후 좀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삼성전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